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 편입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를 새롭게 맡게 된 박어령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저의 언어 논리 수업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로 가겠습니다.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가 지금은 일단 한 번밖에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존과는 다른 어떤 그런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을 마주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예비 시험과 첫 번째 1회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었었던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가 요구하는 문제의 유형들 그리고 각각의 비중들에 맞춰서 이 연간 커리큘럼이 구성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같은 것들은 일단 차치하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문제의 유형 구성 이러한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 어떤 흐름으로 이 커리큘럼을 소화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뿐만이 아니라 PSAT 같은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요. 적성 시험으로서의 언어 논리 과목이 요구하는 우리한테 던지는 어떤 화두란 무엇인가? 이걸 일단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적성 시험은요, 지식 암기형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주어지는 새로운 지문들 혹은 새로운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지문도 같은 하나의 일관된 원리에 입각해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갖춰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어 논리 시험에서 마주하시게 될 자료, 문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은 일반적인 텍스트, 어떤 것들은 논리형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는 짤막한 단문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도표나 그림 같은 자료까지 포함된 그러한 복합적인 지문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지문 형태들이 다 이렇게 소재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주제적인 측면에서 가변적으로 막 변화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이 내용들을 처리하고 정보 구조를 파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판단 기준은 각각의 유형들에서는 대동소이하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적성 시험이 요구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은 각각의 기출 아니면 유사 문제들에서 살펴보게 되는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이나 아니면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메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판단 기준,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앞으로 우리가 쭉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갈고 닦아서 어떤 주제의 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입각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제 강의의 모토이기도 한 사고 로직을 자동화하는 언어 논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고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석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각각의 유형별로 독해의 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논증을 평가하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퍼즐적 상황을 해결하는 그 풀이법, 패턴 이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유형화된 언어적 진술 구조로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전반적인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언어적 진술 구조들을 하나씩 하나씩 유형화시켜서 이것들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현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자동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언어 논리의 판단 기준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될 고득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총 4가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습의 전반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독해형 문제들이 한 4~5문제씩 등장합니다. 이 독해형 문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수능 같은 곳에서 봤었던 비문학 지문의 첫 번째 문제, 일치부합형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추론형 문제, 이렇게 일치부합 쪽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독해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능의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에 있었던 원리,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보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상황 같은 것들 적용해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추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심에 놓여 있는 독해 스타일, 추론 스타일의 문제들을 풀 때는 독해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서
각각의 선택지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빨리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순하게 이 독해형 문제들이 내용 일치 부합을 묻는다고 해서 그냥 본문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 놓는 게 아니죠.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닙니다. 말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는 건데요. 그와 같은 패러프레이징이 된 선택지를 딱 마주했을 때 본문의 이 표현이 이 선택지의 진술 내용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어휘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독해 감각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것들까지 이 언어논리 시험은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추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적인 흐름을 읽어서 빈칸이나 밑줄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한 축에 놓여 있고, 자, 추론형 문제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 생소한 과학이나 아니면 뭐 철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을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글들이 제시가 되어서 거기에 등장하는 원리나 아니면 개념 같은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진짜 고난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아닐 겁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와 같은 학습을 아마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잠깐 명제 파트에서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명제가 사실 논리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혹은 퀴즈형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논리학이라는 것을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논리학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논리학 분야가 처음에는 생소하지 사실 수학 공식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계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논리학 분야, 일단은 개념, 그 다음에 공식에 대한 완벽한 숙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공식에 입각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초반에만 조금 고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아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공식 모르고 못 풀듯이 이 논리학 파트도 확실하게 개념과 공식을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 퀴즈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퍼즐 조각이 막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재구성해서 일정한 뭐 체계, 일정한 자리 배치, 누구 다음에 누가 오는가 이런 순서를 짠다든가 하는 식으로 조각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눈에는 바로 안 보이는 그 숨겨져 있는 큰 자리 배치, 틀을 도출하라는 게 퀴즈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퀴즈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게 그냥 처음에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하지만 순서대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하나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된 방법론은 별도로 다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기초과정, 기본과정부터 해서 계속 심화, 응용, 그 다음에 실전 풀이 과정까지 단계별로 학습해 나가는 흐름으로써 여러분들의 몸에 체화가 되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논증인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이런 논증형 지문은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수능에 등장하는 글도 대부분이 설명문이다 보니까 이런 논증. 근데 논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주장문, 쉽게 말해서 논설문, 주장문, 이런 주장문을 보고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인가? 이 논증과 관련돼서는요, 크게 봤을 때 어떤 게 전제고 어떤 게 결론인가를 한번 찾아봐라라는 논증 구조 분석형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글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주장 혹은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는, 그래서 강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약화를 시키는 그러한 추가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이 제시된 사례가 과연 본문에 있었던 A라는 주장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는 거냐 약화를 시키는 거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문제가 논증 평가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수능 쪽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에서 봤었던 이런 논리학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이론 과정들을 통해서 이 4대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정립된 개념과 방법론을 심화응용 과정을 통해서 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유형별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요. 실점처럼 문제를 연달아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와 같은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실전 적용 과정이 세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전 영역에 대한 실전 풀이 감각을 확립하는 과정으로서 기출문제 중에서 이러한 유형별 분석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었던 문제들로 재구성을 해서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그렇게 별도의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석을 해나가는 그런 실전 적용 과정을 세 번째 단계로 밟아나가서 마지막 파이널은 결국에는 모의고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수능도 마찬가지로 결국 마지막에는 모의고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널 과정에서 제가 직접 만들고 또 학원에서 또 제작한 양질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총 8회 과정에 걸쳐서 기출문항 유형과 동일한 문항 배치, 그다음에 구성, 같은 유형으로 최대한 적합하게 배열된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타임어택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시게 된다면 적어도 이 경찰대 편의 원인 논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충분히 할 만하다. 영어와 더불어서 나 확실하게 고득점 확보해가지고 이번 시험 그냥 안전하게 면접만 잘 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11월, 12월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기본 이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언어 논리의 유형별 이론 개념 관련된 이 프로세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인가를 또 자세하게 이 기본 이론 과정 O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성시험은요. 유형별로 어떤 출제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각각의 유형별로 우리는 어떤 때는 단검을 휘두르고 어떤 때는 도끼를 들고 어떤 때는 방패를 들어야 되는지 이것이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바로바로 응용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유형에 맞는 방법론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적성시험 대비의 가장 핵심 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같은 유형별 접근 방식을 저의 이 8회, 12회, 12회, 8회까지 이어지는 총 4단계의 전반적인 연간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무기를 응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어 논리라는 것이 지금 편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낯선 언어 논리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빠지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다른 곳으로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합격이라는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드릴 수 있게끔 그와 같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저 박어령 선생과 여러분이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른 수업, 본격적인 수업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